안녕하세요. 김종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도 이제 저번 시간과 같이 골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이번 시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절 진단과 치료하면서 저희가 치료에 대해서 조금 지난 시간에서 이제 이어오는 거거든요. 자, 치료합니다. 치료는 이제 응급치료가 먼저 이제 시작이 돼야겠죠. 그래서 골절이 났어요. 골절이 나면 명의 선생님을 찾아서 한 달, 두 달 기다려서 의사한테 가지는 않으시죠. 보통 어디로 가냐면 응급실로 가시죠. 자, 응급실로 가시면 또는 응급실로 가시기 전에 구조대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거는 기도 유지가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왜요? 숨을 쉬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게 기도 유지입니다. A라는 거는 에어웨이입니다. 그래서 기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그래서 기도 유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안 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지 B는 브레스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순환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순환에 C자가 되어 있죠. C는 뭐냐면 서큘레이션입니다. 의학에서 순환 그러면 피가 순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순환을 확인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피가 순환을 못해요. 피가 순환을 안 하는 상황이면 뭡니까? 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순환 확인은 출혈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절보다도 출혈이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혈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부목입니다. 부목은 우리가 이제 스플린트라고 하는 건데 골절된 부위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건 어디서 하냐면 응급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고 발생 장소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산 위에서 골절이에요. 그럼 산 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처럼 이쁘게는 못해도. 강이에요. 그러면 바닷가에서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부러진 데, 골절 난 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병원에 와야 돼요. 왜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1번에 골절 부위의 연부 조직 손상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골절이 됐어요. 그럼 뼈가 있는데 뼈는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관절이 움직이는 거지. 근데 뼈가 똑 부러졌어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아야 될 부위에서 움직이면 이 부러진 골편에 의해서 그 주의 조직, 뭐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손상, 2차 손상을 막기 위해서 부목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폐쇄골절이 개방성 골절로 가는 것을 막는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폐쇄골절이 뼈 조각이 피부를 뚫고 밖으로 안 나왔는데 움직이면서 뚫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증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뼈 부러지신 분 주위에 있으신 분 혹시 본인이 뼈 부러지신 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부러져 봤어요. 그때 통증이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살아오면서 통증을 기억하는 통증이 한 3-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통증이 이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통증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증이 굉장히 아픈데 그거를 움직이지 않게 하면 통증이 좀 감소돼요. 그래서 통증을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색전증과 쇼크의 빈도를 감소시킨다. 쇼크는 뭐냐면 출혈이 너무 많아서 내 몸 안에 피가 없어서 오는 쇼크들이 있거든요. 그걸 감소시키고 지방색전증은 우리 조금 이따 공부를 하실 텐데 이 지방색전증은 24시간 또는 72시간 내에 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예방하는 거예요. 지방색전증은 치료가 잘 안 돼요.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부목은 그 장소에서 어떤 장소에 골절된 그 장소에서 해라. 헬리콥터를 타야 되는 상황이든 뭐 헬리콥터 타기 전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지나가는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그럼 오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빨리 엑스레이 찍으러 가야죠. 어디가 부러졌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부목을 하게 됩니다. 부목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목이 그냥 병원에 가서 스플린트 이쁘게 하는 것만 부목이 아니라 사고 난 그 장소에서 빨리 해야 되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부목이 왜 중요한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로 가보죠. 치료로 가면 골절이 났으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골절이니까 수술을 해서 내고정물을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비수술적 방법인데 거기 도수정복 이렇게 써 있죠. 도수정복, 도수라고 하는 거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의 손? 의사의 손. 의사의 손으로 부러진 데가 보통 어긋나 있을 거 아니에요. 뼈가 그러면 어긋난 걸 제대로 맞춰주는 걸 도수정복. 정복은 맞춘다.
도수는 사람의 손,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맞추는 게 도수 정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도수 정복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된다. 어떻게 빨리요? 골절이 나고서는 빨리. 지금 골절이 난 그 장소에서 도수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목을 한 다음에 병원으로 와서 의사가 보고선 도수 정복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된다. 그 빨리란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전에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넘어가면 그 골절된 부위가 똥똥똥똥 부어요. 부으면 어디가 뼈인지 어디가 근육인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붓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캐스트, 붕대만 하는 거죠. 붕대라고 이렇게 통 기부스 있죠. 기부스 못 해요. 부어 있으면. 그래서 붓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시기. 여기 보시면 골편의 전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엑스를 딱 찍었더니 골편이 완전히 전이가 너무 심해요. 그 다음에 정복 후에 유지가 불가능해요. 사람의 손으로, 의사의 손으로 정복을 해놨어요. 근데 유지가 안 되고 다시 전이가 돼요. 우리가 그런 골절을 뭐라고 그랬었죠? 불안정골절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불안정골절일 때는 이걸 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도수 정복이 불가능해요. 너무 골편이 심하다거나 개방성 골절로 가 있다거나 그러면 의사의 손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견인력에 의해서 발생한 전이골절이죠. 견인은 뭐냐면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양쪽에서 끌어당기니까 아무리 맞춰놔도 또 양쪽에서 끌어당기면 전이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전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면 도수 정복은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수술하러 가야 되는 거죠. 자, 도수 정복을 했어요. 의사가 맞춰놨어요. 그럼 그냥 냅둬요? 아니죠.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석고붕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석고붕대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러진 데 위아래 관절을 포함해서 석고붕대를 하는 거예요. 자, 경골이 부러졌어. 경골은 우리 슬개골, 무릎 밑에 있는 뼈를 경골이라고 배우셨어요. 자, 경골이 부러지면 밑에 있는 족관절하고 위에 있는 슬관절을 포함해서 석고붕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이제 붕대가 되겠습니다. 자, 합병증은 붕대를 해놨잖아요. 그럼 이게 딱딱하잖아요. 석고니까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그 석고 안에는 살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고기가 부으면 이 붓기가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밖으로는 못 가니까 딱딱한 석고로 묶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혈관, 신경, 림프를 이제 공격하죠. 그래가지고 괴사 또는 궤양,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석고를 열어야죠. 그래서 석고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해줘야 되는. 그래서 석고를 해체하는 걸 석고, 절단, 이단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수술로 가보죠. 도수정복 의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골절은 아주 간단한 골절이겠죠. 안정한 골절이겠죠.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된 골절 또는 전이가 없는 골절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리고서는 석고붕대 해줘도 돼요. 그런데 개방성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불안정 골절 같은 경우는 수술해야 된다며요. 그렇죠? 그런 수술에 대해서 한번 배우려고 해요. 자, 적응증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수정복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골절은 당연하겠죠. 지금까지 얘기해왔으니까. 그다음에 전이된 관절 강내 골절. 전이된 병적 골절.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이된 대퇴경부 골절. 또요. 전이된 골단판. 골단판 성장판이죠. 골단판 골절. 그러니까 결론은 전이 뼈가 어긋나 있으면 안 된다. 뼈가 어긋나 있으면 빨리 수술해라. 그러니까 수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슬개골, 주두골절. 주두는 어디냐면 그 팔꿈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골절이면 거기에 이제 관절 쪽이잖아요. 그러면 인대가 같이 손상돼 있을 수 있어요. 인대가 양쪽에서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 견열골절이라고 하는데 그 견열골절이 오면 안 된다. 도수정복 못 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분류압, 혈관 손상, 사지가 절단된 경우는 당연히 수술해야 되죠. 사지가 절단되는데 무슨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절단되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을 끌어다가 봉합을 해줘야 돼요. 마감 처리를 해줘야 돼요. 뼈를 노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획증으로 근막 절개술이 필요한 골절이라고 써 있네요. 구획증으로 오늘 배우실 텐데 무슨 문제인지 피가 근육 내 난 피가 지혈이 안 되고 밖으로 출혈도 안 돼요. 안에만 있어요. 그 안에 있어서 그 레벨 이하의 혈관을 못 가게 해요. 그래갖고 그 레벨 이하의 신경, 림프 모든 걸 다 근육을 죽여버리는 게 구획증후군이에요. 그러면 이거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피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막 절개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막 절개술 응급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는 이제 수술을 해야죠.
자, 그다음에 갈레아치 골절, 몬테지아 골절도 이제 우리 배우실 텐데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전환의 골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지금 우리가 수술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합병증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상하지로 이제 공부해 나갈 텐데 상하지를 다 배우고 이거를 공부하시면 굉장히 쉬우신데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통을 먼저 배우세요. 통을 먼저 배우시고 각계로 가시면 조금 더 쉬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갈레아치 골절, 몬테지아 골절은 수술의 적응증이다만 알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 적응증은 수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누가 결정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런 게 불안정한 척수 손상, 불안정한 골반 손상. 얘는 왜 이런 얘기를 썼냐면 불안정이니까 별로 안 좋아요. 한번 유압을 해놓거나 하면 한번 정복을 해놓으면 다시 어긋나는 게 불안정이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척추에서 나타났대요. 그러면 척추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중추신경이라는 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해놓으면 중추신경을 건드려 버려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골반도 마찬가지예요. 골반도 그 골반 안쪽으로 큰 장골동맥이라는 동맥 큰 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걸 수술할지 수술하지 말지 그런 걸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상대적인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수술하면 안 되는 거는 크게 카테고리로 보면 염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수술이라는 거는 붙이기 위해서 뼈를 붙이기 위해서 무슨 내고정물을 대야 되잖아요. 그 내고정물이 들어갈 뼈의 밀도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활동성 감염이나 골수염이 발생한 경우, 골수염은 골수 우리 배우셨어요. 골에 있는 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골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골수에서 감염이 되면 골수에서 뭐가 있었냐면 해명골이 있었죠. 해명골은 피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피를 따라서 그 균이 온 전신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골수염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신에 감염이 있거나 아니면 국소 감염이라도 그 부러진 곳에 감염이 활동성 감염 지금 감염이 막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감염일 때는 그 감염이 해결된 다음에 수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균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할 때 피가 날 수 있잖아요. 피를 통해서 전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염이 해결돼야만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주위 연부 조직에 심한 화상 반응 염증, 여기도 염증이네.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면 안 돼. 뼈의 염증이나 연부 조직의 염증이나 골수의 염증이 있으면 염증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뇌 고정물이 부적절한 골다공증.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나사가 들어갈 만한 뼈의 밀도가 없어요. 그러면 나사를 박잖아요. 이 나사가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골이 단단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분쇄골절이 심해 수술적으로 만족할 만한 정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는 뼈가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완전히 으스러지면 여기가 그 나사를 박을래도 이게 박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요. 전신 상태가 불량해서 마취를 할 수 없을 때 고혈압 환자 못해요. 고혈압이 해결돼야 마취돼요. 그러면 80세, 90세 할매 할배들도 수술하잖아요. 그분들은 기본 고혈압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그분들은 상반신 수술은 잘 안 돼요. 하반신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고관절 전치환술, 슬관절 전치환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전신 마취 안 해요. 하반신 마취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이 마취에 이길 만한 그런 전신 상태가 돼야지만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전이가 없는 안정성 골절 또는 감입성 골절은 골절이 됐으면 하나의 뼈가 다른 하나의 뼈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아프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정하잖아요. 뭐 흔들리거나 어긋날 일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수술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는 수술해요? 어디라고 써 있어요? 대퇴골, 경부. 우리 대퇴골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대퇴골은 허벅지에 있는 뼈인데 제일 위에 있는 건 머리에 해당하는 골도 그 밑에 경부라는 목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목이 동강 부러지면 수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얘가 감입되더라도 얘는 수술해야 된다. 왜냐면 합병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수술을 언제 해야 되냐? 자,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언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위급 수술을 한번 볼게요. 위급 수술은 손상 후 몇 시간 내에 하래요?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하래요. 그럼 며칠 만에 하는 겁니까? 만 하루에서 만 3일 내에 반드시 해야 돼요. 왜요? 이때 안 하면 신경이 죽어요. 신경이 죽으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면 그 밑에 신경이 이제 지배하는 근육이 다시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손상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 내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 수술을 한번 보시면 심한 개방성 골절의 변연절제술. 변연절제술은 뭐냐면 죽은 조직을 긁어내는 게 변연절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죽은 조직을 빨리 긁어내지 않으면 그 죽은 조직에서 균들이나 이상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피를 따라서 전신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고관절부 골절. 고관절부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고관절이 아니고요. 고관절부예요. 고관절부는 우리 배우신 대퇴 위쪽이 다 이제 고관절부예요. 대퇴, 골두, 경부, 대전자, 소전자 배우셨죠? 이쪽에 골절이 있으면 72시간 내에 수술해라. 왜냐면 고관절 뒤쪽으로 좌골신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 내려가거든요. 그 신경의 손상 받기 전에는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불안정골절. 불안정골절 계속 나오네요. 불안정골절이 뭐였습니까? 한번 전이된 거를 정복해 놓으면 또 어긋나고, 어긋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고급진 말로 쓰면 정복해 놓으면 전이라고, 정복해 놓으면 전이, 그러니까 정복 후에 전이가 계속 일어나는 걸 불안정골절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수술해 줘야 돼요. 빨리. 왜 그랬냐면 전이가 되면서 주위에 있는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자, 이 손상 후 만 하루에서 3일보다 더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수술입니까? 그게 응급수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응급실로 들어와서 수술하고 있는 환자가 끝나면 빨리 수술을 밀고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술들이에요. 어떤 수술이냐면 고관절, 슬관절, 경관절들 주요 관절에 도수정복되지 않는 탈구. 도수정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의 손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이 어긋났어요. 의사의 손으로 대부분 맞춰줘요. 그런데 안 맞춰줘. 그게 무슨 일입니까? 안 맞춰주면 어딘가에 크게 문제가 생긴 거죠. 크게 문제가 생겨서 이게 어긋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지금 신경을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수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지의 혈관 손상, 연부족 손상을 동반한 개방성 골절과 탈구. 그러니까 개방성 골절이 있으면서 그 주위에 있는 관절도 탈구됐어요. 그러면 이건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구획종은 또 나왔네요. 구획종은 응급수술이라고 했어요. 무슨 수술을 해줘야 된다고 금방 전 슬라이드에서 배우셨어요. 근막 절개죠. 근막은 근육의 막이에요. 근육의 막을 절개, 열어줘서 그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빨리 해줘야 돼요. 만 하루 이전에 빨리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악화되는 신경 손상을 동반한 척추골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척추는 그 안쪽으로 아주 안쪽으로 중추신경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이 내려가는 그 사이사이로 말초신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척추가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든 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신경 손상이 나타나는 증상은 마비로 나타나거든요. 그 마비가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럼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경우에는 다 선택적 수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선택적 수술은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시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을 해놨어요. 수술을 해놔서 굉장히 잘 됐어요. 의사가 만족할 만해요. 그런데 환자는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수술이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수술해야 되는 그 시간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진짜 수술을 가보죠. 수술을 가보면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수술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골절에 대한 걸 하고 있으니까요.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어긋났어요. 그럼 뼈가 잘 맞추는 걸 우리는 정복이라고 그랬어요. 정복한 다음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안에다 뭔가를 나사나 뭐 이런 거를 박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재료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료가 강선, 핀, 나사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 보시면 금속판과 나사. 대부분의 이제 예전의 수술의 방법이 금속판, 골절이 난 부위에 위아래 금속판을 내고 그 금속판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따라서 나사를 이렇게 박아놓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본 수술에 들어갔냐면 골절된 부위를 의사가 보는 거예요. 피부를 절개해서 골절이 어딘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제대로 맞춰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금속판, 나사, 길이나 사이즈나 공에 맞춰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부학적으로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해부학적으로는 딱 맞출 수 있어요. 굉장한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도 많아요. 단점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감염의 위험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감염은 뭐냐면 지금 봐야 된다며요. 봐야 되니까 개방성 골절이 아닌 폐쇄성 골절이라도 그 뼈가 부러진 데를 보기 위해서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을 절개하고 골을 싸고 있는 골막까지 절개하고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환자의 뼈의 입장에서 보면, 환자의 근육의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충격을 해와서 내 뼈가 부러진 거나 아니면 수술하겠다고 의사가 칼 들이댄 거나 똑같이 손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손상기를 통해서 균이 들어갈 수 있어. 또 하나는요, 두 번째 수에 보시면 수술 반응이 지금 생겼잖아요. 수술 반응이 생겼으니까 미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절개, 피부 절개의 길이가 길어지면 반바지 못 입어요. 반팔 못 입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술 마취 위험성,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고정맥 이물 반응 파손. 금속판을 댔어요. 나사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적절하지 않으면 또는 너무 많이 또 이거 믿고 열심히 달리기 하시잖아요. 그럼 걔가 똑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고정물이 손상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하나는 다 붙었어요. 골절이 그거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영구히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빼줘야 되잖아요. 빼주기 위해서 또 수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수술, 제거를 위한 수술, 그 다음에 그걸 제거를 하고 났더니 지금 그 힘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그 금속판을 제거하고 나면 다리에 힘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런 재골절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금속판과 나사의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금속판과 나사보다는 요즘에는 요 수술을 많이 해요. 골수광내 금속정. 골수광은 뭐냐면 우리가 배우셨어요. 골의 안에 있는 물이 있는 공간, 중간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금속으로 된 정자는 못정자예요. 큰 못을 박는 거예요. 큰 못을 박는데 그거는 피부 절개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갈 때 2, 3cm, 나올 때 2, 3cm. 그러니까 피부 절개를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장점은 절개면이 적다는, 피부 절개면이 적다. 절개면이 적으면 뭐가 좋아요? 감염의 위험도 줄어들어요. 미용의 위험도 줄어들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 더 큰 거는 아까 금속판과 나사못은요. 그거 수술하고 나면 8주간을 캐스트를 해야 돼요. 8주면 몇 달입니까? 2달이잖아요. 2달 하고 나서 캐스트를 풀잖아요. 뭐 만약 다리라면 반대쪽 원래 좋았던 건강한 다리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면 종아리 너무 튼튼하신 분들 종아리 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캐스트 2달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캐스트 2달을 했어요. 종아리만 얇아졌어요? 아니죠. 관절도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관절도 안 움직여요. 관절 움직이게 하려고 재활도 한 2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자들이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골수광내 금속정은 캐스트를 안 해요. 그냥 부목, 스플린트만 하고 말아요. 스플린트 하고 한 2, 3일 있다가 또는 길어야 일주일 있다가 걸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다리에 있는 근육이 줄어들지도 않고 관절이 약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걸어요. 걷는 그런 조기 보행이 가능한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지금 들어갈 때 2, 3cm, 나올 때 2, 3cm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골절면을 눈으로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수술방에 그거를 찍는 엑스레이 기계가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럼 환자한테 방사선 노출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래서 방사선 노출이 심한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금속정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골절된 부위를 못 봤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골절편, 밑에 있는 골절편이 그냥 중간에 있는 봉에 하나 사이에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원위골편이 획 돌아가. 획 돌아가는 걸 우리는 염전 또는 회전 변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회전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뭘 하냐면 위에 나사못 몇 개, 밑에 나사못 몇 개를 넣어줘요. 그게 뭐냐면 교합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골수광내 금속정만 했었는데 요즘은 골수광내 금속정 앤 교합정. 그래서 교합이라고 해서 위아래 나사를 넣어주면 밑에 있는 원위골편이 회전하는 그런 변형은 일어나지 않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금기증은 연부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개방성 골절 또는 아이들 성장판 있는 아이들은 성장판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소아골절에는 못해요. 또 감염에도 뭐 나사못도 못해요. 그거는 수술 못한다 그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외고정입니다. 외고정은 밖에서 핀을 박아서 골절이 있으면 골절된 그 위에 있는 골편에 하나, 밑에 있는 골편에 하나, 그래서 밖에서 봉을 대줘가지고 유압을 하는데 얘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상적인 폐쇄성 골절에는 하는 게 아니라 개방성 골절이에요. 그러니까 연부 조직이 안 좋을 때, 연부 조직이 안 좋으면 연부 조직 먼저 해결해야 된다며요. 연부 조직 먼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연부 조직 해결한다고 덜렁거리게 그냥 골편을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밖에서 외고정을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하고 나면 연부 조직이 다 해결되면 외고정도 제거하고 다시 내고정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외고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 다른 말 인공관절 성형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형 그러면 전부 다 피부 미용만 성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주는 건 다 성형이에요. 그래서 인공관절 성형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 이렇게 압박골절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골다공증이 심해서 이렇게 무너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시멘트를 넣어주는 것도 척추 성형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형은 다 미용만 성형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인공관절 치환술은 70세 이상 고령자, 심하게 전이된 3주 이상의 치료가 지연된 대퇴경부골절. 대퇴경부골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퇴경부골절이 됐어요. 근데 70살이 넘으셨어요. 또는 전이가 심해요. 근데 3주 이상 치료가 안 됐어요.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러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밖에 없대요. 왜요? 무혈성 괴사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무혈성 괴사가 생길 가능성 때문에 이 조건에 있으신 분들은 인공관절 어디겠습니까? 대퇴경부니까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거예요. 고관절. 그다음에 루마토이드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대퇴골경부골절입니다. 근데 대퇴골경부골절인데 또 이 조건 무슨 조건입니까? 루마토이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신 분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경관절부는 어깨죠. 어깨에 있는 뼈 상완골입니다. 상완골 근위. 여기 경관절부라고 그랬으니까요. 상완절 근위의 사분열 골절이라고 하는데 사분열 골절은 뭐냐면 뼈 조각이 4개가 있는 거예요. 뼈 조각이 4개가 있으면 거기에 혈액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도 무혈성 괴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무혈성 괴사의 문제 때문에 지금 3가지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그다음에 경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 외상의 문제는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 다 했어요. 치료를 다 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사고 이전, 골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합병증을 예상해야 되죠. 합병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합병증 예상이 예상한 합병증인지 예상 못한 합병증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손해 사정사잖아요. 손해를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골절 후에 손해가 합병증이 되겠죠. 이 합병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제 손해 사정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골절 합병증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전신 합병증입니다. 우리가 골절은 각 부위별로 낫겠지만 그 골절 때문에 전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처음 나오는 게 쇼크죠. 쇼크는 저혈압, 장기 부전 이렇게 되는데 쇼크는 이제 우리가 쇼크 왔어 그게 아니고 출혈 때문에 오는 겁니다. 골절 후에 피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 몸 안에 피가 없어요. 그러면 쇼크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요 증상은 저체온증이 큽니다. 저체온증은 피가 따뜻하잖아요. 36.5도로 피가 따뜻한 게 나갔으니까 내 몸 안에 데펴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체온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고 피가 별로 없으니까 피가 더 이상 안 나가기 위해서 지가 알아서 혈액을 응고시켜요. 혈소판이 일을 해서. 근데 혈액이 응고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자, 피가 없어요. 피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산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몸 안에 전체적으로 산소를 못 줘요. 근데 산소에 가장 취약한 부위가 어디냐면 뇌죠. 그래서 뇌는 산소가 4분만 안 받아도 공급이 안 돼도 의식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의식이 없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그래서 의식 저하가 올 수 있죠. 자, 의식 저하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피가 없어요. 산소가 없어요. 의식이 저하되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더 지금 우리 몸에서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어떤 장기가 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장기가 어디냐면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더 펌핑을 해. 더 펌핑을 해서 맥박수가 쫙 올라가면서 더 이제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심장도 어느 순간에 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처치는 일단은 혈액이 없어요. 그러면 혈액이 없으니까 수혈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수혈보다 더 중요한 거 산소가 없다며요. 그러니까 산소를 먼저 넣어줘야 돼서. 그래서 기도 확보하고 산소 공급해주고 지금 수혈하려면 절차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 안에 있는 환자 안에 있는 물을 먼저 채워줘요. 그게 수액 공급이에요. 그래서 수액 공급 채워주고 계속 출혈이 있으면 계속 이거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출혈이 있는지 확인해서 지혈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처치가 되겠습니다. 골절로 쇼크까지 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골반골절 같은 경우에는 큰 장골동맥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큰 장골동맥이 이제 손상되면 보통 골반골절로 사망하신 분의 40%가 출혈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쇼크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앞괴 증후군입니다. 앞괴는 이제 쥐 누르는 거죠. 앞사 뭐 이렇게 되죠. 쥐 눌렀어요. 증후군은 뭐냐면 증상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걸 우리가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괴 증후군은 무엇인가가 쥐 눌렀어요. 뼈하고 뼈의 뒤에 있는 연부 조직을 쥐 눌렀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이것들을 이제 앞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는 이제 뼈가 있으면 그 뼈를 눌렀다는 거죠.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 큰 바퀴 있잖아요. 큰 바퀴가 대퇴골 한번 지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앞괴가 된 거죠. 앞괴가 되면 뼈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근육들도 지금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출혈 펑펑펑펑 날 거 아니에요. 펑펑 나는데 우리의 몸은 자동 회복,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전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터지더라도 어느 순간에 다시 혈관이 지나갑니다. 혈액이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혈액이 지나가면서, 읽을게요. 혈액이 지나가면서, 그 혈액이 지나가면서를 우리 글에서 보면 재관류되면서, 찾으셨나요? 두 번째 줄에. 재관류가 한번 혈관이 손상이 돼서 혈액이 지나가지 않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혈액이 지나가는 걸 재관류 이렇게 하거든요. 재관류되면서 그 주위에 있는 괴사된 근육 조직, 앞괴가 됐을 때 괴사가 됐을 수 있죠. 괴사된 근육이 다시 그 혈관을 따라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증상은 아프고, 뭐 당연히 아프겠죠. 뭐 타이어 바퀴가 대퇴를 지나갔으니까 아프고, 붓고, 감염, 그 다음에 괴사, 썩는 것들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앞괴라는 굉장히 큰 사고이긴 하는데, 큰 사고에도 동통부종 감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동통은 다른 말 통증이죠. 아픈 거, 부종은 붓는 거, 감염은요, 염증 나는 거잖아요. 염증 나면 그 주위가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붓고, 열 나고는 세 가지는 하나의 기전이에요. 이거는 외상이거나 질병이거나 모든 우리 몸의 이상 조건만 나타나면 이건 세 가지 다 나타나요. 감기도 어때요?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고. 무엇이 부어요? 목이 붓잖아요. 그 다음에 열 나잖아요. 그렇죠? 감기도 그래요. 골절 똑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골절 똑 부러지면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며요. 그렇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붓는다며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고 붓고 열 난다는 우리 몸의 이상 조건만 나타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시험에서 증상을 써라. 골절의 증상을 써라. 뭐 질병의 증상을 써라. 특별한 증상을 써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 쓰시면 돼요. 세 가지 쓰시고 땡 하면 안 되고 더 쓰셔야겠지만 좀 시험 지문이 좀 남는다. 그럼 요 세 가지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병증은 뭐냐면 급성 신부전입니다. 신장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혈관이 이렇게 한번 터졌다가 재관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게 신장이에요. 신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만 혈액을 다 받아다가 지저분한 거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소변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이 모세혈관이 혈관이 올 때 한 번이라도 그 정지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한번 오고 갈 때 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신부전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횡문근 융해증 이렇게 돼 있죠. 횡문근은 뭐냐면 횡문이니까 옆으로 줄무늬가 있는 근육이에요. 옆으로 줄무늬가 있는 근육이 우리 몸에 어디 있냐면 골격근이에요. 골격근은 뭐냐면 내가 움직이는 걸 아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근육이죠. 이 밖에 있는 근육이 내가 이렇게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여기 멍들었어요. 그게 횡문근 융해증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파종 혈관 내 응고는 파종은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 출혈이 있지도 않았는데 출혈이 있지 않은 부위에서 혈소판이 응고되는 거예요. 혈소판이 응고됐어요. 혈소판이 응고되는데 이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많지 않아요. 다 써버렸어. 그럼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으면 응고가 안 되고 계속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 혈관 내 응고는 결론은 응고인데 마지막은 응고할 혈소판이 없어서 출혈이 계속 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을 해보면 큰 골반 골절이나 이렇게 대퇴골절이나 큰 골절이 있어서 출혈을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 수혈을 해요. 그래서 수혈을 피 맞는다 그러죠.
피를 한 5팩, 6팩 맞잖아요. 피 맞아서 좀 편히 거칠긴 하는데 피 맞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응고가 안 돼서 계속 출혈이 돼서.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앞귀의 증후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방색전증입니다. 지방색전증이 이제 좀 중요해서 말을 풀어보죠. 지방은 아실 거예요. 우리 몸에서 좋은 거 나쁜 거 별로 좋은 거 같지 않아요. 그래도 없으면 안 돼요. 좋은 거 같지 않은 거. 색전증, 색은 쓰레기 색자에 쓰레기 전자. 그러니까 지방으로 된 쓰레기가 내 안에 있어요. 언제 발생하냐면 외상 후. 그러니까 외상 후에 골절이 되거나 아니면 골절 후에 골절을 치료하려고 수술을 하거나 이 수술도 우리 몸의 조직으로 보면 외상이거든요. 자, 이렇게 언제 이렇게 발생하냐면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되면 뼈만 똥강 부러지는 게 아니라 뼈 근처에 있는 혈관들도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혈관이 찢어지면 그 찢어진 혈관이 쪽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얘가 자꾸 움직여. 움직이면 그 혈관 옆쪽으로 보면 그 그림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저를 잘 찾아오세요. 녹색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요거 뭐겠습니까? 노란색 골수, 황색 골수. 이 노란색 골수가 지방이에요. 지방이 이 혈관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혈관을 따라서 동동동동 떠다니다가 중요한 장기를 막아요. 그 중요한 장기가 하필이면 폐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죠. 숨을 못 쉬면 뇌는요. 몇 분 만에 문제가 일으킨다고요? 4분 만에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자, 4분 만에 뇌가 산소가 안 갔어요. 그러면 누가 더 일을 하게 됩니까? 심장이 더 일을 한다며, 더 펌핑한다며요. 심장이 더 펌핑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장이 더 일을 하는 거를 우리는 빈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증상에 있네요. 빈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골절식 골수에서 유래된 똑같은 말입니다. 미세한 지방 조직. 미세한 지방 조직이 폐, 뇌,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 광범위하게 색전, 막는 거죠. 막아서 일어나는 증상인데 그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호흡장애라는 급격한 호흡장애.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호발은 이제 젊은 10대, 20대 장관골 골절이 때 나타난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의 기전은 뼈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그 주위에 흔들려서 움직여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할매, 할배들이 잘 움직이세요?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잘 움직이세요? 할머니들은요, 움직이세요? 그래도 안 움직여. 근데 젊은 친구들은요, 캐스트 스프린트 해놓으면 아주 거의 미치죠. 그래서 꼭 그 병원 뒤쪽에 가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젊은 친구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그다음에 주증상은요, 호흡이 안 돼요. 그다음에 뇌 저산소증 때문에 뇌성 증상,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요. 뇌출혈도 없는데 뇌경색도 없는데 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빈맥 얘기했어요. 심장이 더 많이 뛰어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자, 예방은 뭐냐면 골절의 조기 안정화예요. 골절의 조기 안정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부목할 때 이 얘기했어요. 색전, 지방색전증. 그러니까 부목은 움직이지 마세요잖아요. 움직이면 뭐 생겨요? 지방색전증.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항상 예를 들어요. 24살 남자. 우리나라 24살 남자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취업했을까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취업을 준비하든 군대에 있든 아니면 또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준비하든.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준비하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다 나가서 이제 공차고 그러면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축구했어요. 축구하다가 다리가 준비 안 됐는데 축구하다가 다리가 똥강 부러졌어요.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수술했어요. 수술한 그 다음날 사망해요. 그거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지방색전증이 많은 거예요.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건 뭐 꿈 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누가.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밝혔더니 누가 잘못한 게 아니래요. 왜요? 이거는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대처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치료보단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방합니까? 골절이 났을 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하는 부목이 최고의 치료다. 이렇게 예방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발생하면 안 되는데 발생했어요. 그런데 아주 불행 중 다행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럼 빨리 처치해야 되죠. 뭘 처치해야 됩니까? 숨 못 쉰다며요. 그러니까는 산소 줘야죠. 그 다음에
우리 전신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약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스테로이드예요. 그런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이제 주면서 의사들이 계속 합병증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지방색전증입니다. 이 지방색전증도 시험에 나오지만 지방색전증만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부목이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자, 신부정맥 혈전증은 앞에서 배운 지방색전증하고 조금 반대 개념이에요. 자, 신부정맥이에요. 정맥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밖에서 우리가 보이는 표재성 정맥, 저 안에 들어가서 우리한테 안 보이는 신부정맥, 얘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정맥이 있어야겠죠. 그게 교통정맥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신부정맥이에요. 정맥의 특징은 뭐냐면 정맥의 특징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에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은 뭐죠? 동맥. 심장에서 들어가는 혈맥은 정맥.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은 심장이 펌핑을 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쭉쭉쭉 나가죠. 그런데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떤 힘으로 들어오냐면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의 압력,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정맥에 있는 피는 안 움직여요. 피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굳죠. 피가 안 움직여서 생긴 질병이 뭡니까? 혈전증이죠. 어디에서? 신부정맥에서. 그러니까 동맥에서 혈전증하고 신부정맥에서의 혈전증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신부정맥 혈전증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신부정맥 혈전증은 안 움직여서 생긴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움직이세요?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안 움직이세요?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고령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신부정맥 혈전증이에요. 지방색전증은 나이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많이 움직이는 젊은 친구들한테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증상은 종아리나 대퇴 부위 통증 뭐 이런 것이 나는데 이게 발생하는 게 상지보다는 하지예요. 하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자, 지금 호발은 연령이 고령일수록 지금 열심히 얘기했어요. 안 움직이시니까. 그다음에 수술 및 고정이 길고 클수록 수술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1시간짜리 수술하고 10시간짜리 수술하고 어때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는 수술 시간이 길수록 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생기지 말라고 예방을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움직이세요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움직이라고 해도 안 움직인다며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세요 하는 거예요.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항응고제, 피가 굳지 말라고 하는 약제들이 있어요. 그런 항응고제를 줘요. 그런데 만약에 불행하게도 그렇게 예방을 했는데도 생겨버렸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혈전이 생겼잖아요? 근데 움직이다가 혈전이 땅 떨어져서 혈관에서 떨어져서 또 돌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때는 움직이지 마세요. 똥을 좀 받아내세요. 침상 절대 안정을 하게 돼요. 침상 절대 안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혈전을 녹이는 약을 줘요. 혈전을 녹이는 약이 혈전용해제, 혈전용해제하고 항응고제는 다른 약이에요. 항응고제는 굳지 말라고 생기는 거고 혈전용해제는 혈전을 풀어 헤치는 그런 거죠. 근데 너무 커. 너무 커서 혈전용해제 갖고도 안 돼요. 그러면 혈전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는 수술하지 않아요. 수술하지 않은데 신부정맥 혈전증, 그다음 폐색전증은 뭐냐면 아까 혈전이 똑 떨어져서 동동 떠다닐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떠다니다가 폐를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 폐색전증이 나오는. 그러면 숨 못 쉬어서 사망하세요. 자, 주의하실 거. 폐색전증은 누구의 합병증이냐면 신부정맥 혈전증의 합병증이에요. 지방색전증의 합병증이 아니에요. 이름이 색전에서 지방색전의 합병증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폐색전증은 신부정맥 혈전증의 더 큰 합병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스계절로 갈까요? 가스계절. 가스계절은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에 음식물을 갖다 놨잖아요. 음식물을 갖다 놓으면 그 음식물을 안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었어요. 한 달에 있었어요. 어떻게 돼요? 물나죠. 그 다음에 색깔 변하게 곰팡이처럼 색깔 어떻게 변합니까? 무슨 색으로? 회색 정도로.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그게 가스괴사예요. 읽어볼게요. 균이 자라면서 근괴사, 근육의 괴사입니다. 근육이 썩었어요. 근육이 썩어서 폐혈증은 균 폐자 쓰입니다. 피 안에 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육이 썩어서 균이 생겼어요. 그 균이 우리의 전신의 혈관을 따라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호발 부위는 둔부, 엉덩이죠. 대퇴 뭐 이런 데인데 이거는 특별한 호발 부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엉덩이 쪽에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상은 말씀드렸어요. 색깔이 변해요. 근육의 색깔이 변해요. 그러니까 피부의 색깔이 점점 회색으로 암녹색, 구릿빛, 암녹색 이렇게 변해가죠. 녹색, 회색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 다음에 부종과 함께 삼출물, 물 나는 거죠. 삼출물은 물이 나는 겁니다. 물 나고 냄새 나고.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균이 생겨서 근육을 썩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균이잖아요. 결론은 균. 균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것도 옮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스 괴저가 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약으로 치료 안 돼요. 썩은 게 있기 때문에 수술방 들어와서 빨리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균이 거기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술방은 12시간 폐쇄. 균을 없애기 위해서 살균 처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방에 있었어요. 이 환자 들어오면 너무 싫어요.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또 우리도 감염될까 봐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해요. 그 방은 폐쇄니까 나 수술 안 해도 돼요. 수술장 안 들어가도 돼요. 뭐 그렇게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상처가 있게 들어왔어요. 상처가 있게 들어오면 빨리 창상 상처잖아요. 상처를 처치, 깨끗하게 세척하고 항생제 주고 변연 절제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조기 수술은 얘가 생겼을 때, 가스괴저가 생겼을 때 빨리 수술해야 된다. 조기 수술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균이 있었으니까 없애낸 다음에도 항생제 때려 붓고 그 다음에 근육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근육이 없어지면서 산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줘서 근육이 다시 열심히 살아나도록 하는 게 이제 가스괴저가 되겠습니다. 가스괴저는 저희 시험에 한 번 났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이 아니거든요.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이 아니라서 이거를 혹시 나올까? 이렇게 해서 공부 많이 안 하셨는데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합병증 중에 아주 작은 합병증이라도 좀 더 열심히 보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파상풍입니다. 가스괴저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가스괴저는 균이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을 썩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파상풍은 창상이 생겼어요. 그 창상에 있는 그 혈액 또는 그 주위에 있는 림프를 따라서 균이 들어가요. 균이 들어가서 그냥 균이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균이 혈액을 따라서 림프를 따라서 어디를 가냐면 제일 탑으로 가요. 그게 어디냐면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을 따라서 중추신경을 가요. 중추신경 갈 때까지는 아무 증상이 안 나와. 그러다가 중추신경에서 이제 나 정상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요. 그래서 말초신경을 찍고 내려오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뇌로 갔다가 뇌는 얼굴 쪽이잖아요. 그러면서 말초로 내려와서 얼굴 쪽에 근육을 안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잠복기가 한 평균 7일이라며요. 그러면 하행이래요. 얼굴에서 뇌에서 머리에서 내려오니까 하행 증상이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교근 연축. 교근은 제가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할 때 이 하악근 여기 우리가 이게 사각턱이라고 하면서 보톡스 맞는 고기가 교근이에요. 씹는 거 저작근. 여기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서 벌리지도 않고 계속 떨리기만 하는 게 그게 입 벌림 장애 교근 연축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지금 신경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경도 예민해졌는데 입도 안 벌려져. 환자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귀가 조금 더 내려와요. 그러면서 안면 전체가 연축이 와요. 안면 전체가 흔들려요. 그 더 내려와요. 더 내려오면 뭡니까? 그리고 호흡하는 대로 내려와요. 호흡하는 대로 내려오면 지금 숨 쉬는 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더 예민해져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목 졸림이거든요. 지금 이 환자는 목 졸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치료가 안 되면 더 내려오면 어깨 쪽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중추신경으로 갈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중추신경을 찍고 내려오면서 하행 증상이 일어난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보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파상풍 예방주사 그걸 먼저 맞아요. 그러면 균이 일을 하기 전에 요 주사 맞는 그 균이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들어온 균을 물리쳐줘요. 그러니까는 상처가 일어났다. 그럼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럼 파상풍 주사는 그냥 기본으로 줘요. 우리나라 예방주사는 급여를 안 해주는데 이 파상풍 예방주사만 유일하게 급여가 됐었어요.
그다음에 균을 죽이는 항생제 주고요. 환자 굉장히 예민해진다며요. 그래서 환자를 굉장히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증상, 지금 떨리는 증상, 예민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치료를 해주죠. 거기 보시면 디아제팜 투여 이렇게 있죠. 디아제팜이 신경 안정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해져 있는 거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호흡곤을 지금 다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호흡곤이 일을 안 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면 환자가 그냥 즉사할 수 있죠. 사망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숨을 쉬게 만드는 게 기관절개수. 기관절개수는 기관이 우리 목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산소를 거기다 넣어주는 튜브를 넣어주는 거죠. 그게 기관절개수.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고압 산소 탱크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파상풍 예방 접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병원에 가시면 상처가 있으면 기본으로 놔주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파상풍으로 이렇게 고압 산소 요법까지 쓰시는 분들은 지금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국수합병증들을 좀 더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